어쩔 수 없이 이 둘의 장거리 연애는 마침표를 찍게 됐다고 합니다.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자, 오늘은 맨시티 팬들 사이에서 더거 배왕으로 불리우는 베르나르도 실바, 줄여서 베실바의 성장 스토리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1994년 8월 10일에 태어났고 173cm에 64kg으로 평범한 피지컬에 반쯤 감긴 눈, 갈색 눈에 갈색 머리를 갖고 있고 벤피카 팬 가정에서 태어나서 성골 벤피카 팬으로 자라왔다고 합니다. 어릴 적 별명은 풍선껌이었다고 해요. 공이 발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만큼 드리블을 잘했었다고 합니다. 이 아동틱한 별명 이후에는 자라오면서 작은 메시라는 별명을 얻었다고도 해요. 종교로 보면 크리스찬이티라고 합니다만 종교는 또 잘 모르니까 뭐 의미도 잘 모르겠고 하지만 이건 기독교라고 보는 게 맞겠죠.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고 본격적으로 베실바의 바이오그래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베실바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좋은 동네죠? 디아스가 리스본에 붙어있는 아마도라 출신인데 아마도라가 분당이라면 베실바는 강남에서 태어난 거라고 보면 될까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정도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베실바는 어릴 때부터 머리가 좋은 아이였다고 합니다. IQ도 높았고 부모님 또한 학구열이 좀 있으셔서 베실바가 6살이던 무렵에는 영어권 학교에 보내기도 했다고 해요. 성견지명이 좀 있으시죠? 일찍부터 영어를 배워와서 그런지 지금에 와서도 영어를 굉장히 고급지게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의외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무튼 축구 얘기로 들어오면 축구는 할머니 집의 안뜰에서 취미 삼아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동네 친구들이랑 어울렸다는 이야기가 없는 걸 보면은 그냥 혼자서 즐기는 수준 정도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이런 점에서 보면 김도환이랑 약간 유사하기도 합니다. 김도환은 할아버지의 집안 마당에서 동네 형들이랑 축구를 즐겼다고 하니까 말이죠. 이때는 차고를 골문 삼아서 즐겼었다고 하더라고요. 베실바가 2002년도에 벤피카에 입단했다는 이유로 한간에는 8살에 입단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엄밀히 말해서 8살 생일 전에 입단했던 거라고 합니다. 당시 유소년 코치진에 있었던 헬레나 코스타는 유소년 테스트를 하던 중에 특별한 선수가 눈에 띄지 않았었고 이쯤에서 마무리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해요. 근데 테스트 마지막 날에 긴 머리 키 작은 아이가 어디서 그냥 갑자기 튀어나와갖고 왼발로 드리블을 해버리는데 이걸 얼마나 잘했는지 모든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시켰었다고 합니다. 그게 베실바였고요. 7살에 축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라는 걸 보면 다른 엘리트 선수들과 비교해봤을 때는 약간 늦게 시작한 거구나 싶긴 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일찍 시작한 선수들은 뭐 3살, 4살 막 이렇게 시작을 해버리니까 말이죠. 아무튼 12살까지는 별 무리 없이 훈련 세션을 소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12세 이후부터 키가 자라지 않아서 17살이 되는 시점까지 동연령대의 아이들이 받는 훈련을 모두 소화하지 못했었다고 해요.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 당시에도 완성도가 높았다고 하는데 피지컬이 떨어져서 스태프들이 좀 많이 아쉬워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당시 U19의 코치였던 주앙 트랄향이 베실바를 트레이닝 시키기 시작하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고 해요. 트랄향은 일단 베실바에게 2가지를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피지컬의 핸디캡을 갖고 있는 네가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너 자신을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매일 네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강도로 훈련을 해라 였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키가 큰 선수와 경합을 하면 무조건 밀리니까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다. 더 빨라져라. 더 빨라져서 더 빠르게 피해라 였다고 합니다. 트랄량이 베실바에게 강도 높은 맞춤 훈련을 제안했는데 베실바 또한 의외로 굉장히 진지한 자세로 조언을 받아들이면서 그제서야 피지컬에 맞는 플레이 스타일을 터득하게 됐다고도 해요. 그전까지는 총명하기만 한 아이였다면은 성실하고 총명한 아이로 탈바꿈 되었다고 하니까 이게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게 천재가 노력까지 하면 그냥 반칙인 겁니다. 기량이 확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지금 베실바가 뛰는 걸 보면은 그때 배웠던 게 그대로 다 나오죠. 이 선수는 드리블이나 패스가 덕배 바로 아래급으로 평가받기도 하지만 사실 베실바의 최대 강점은 활동량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 많이 뛴다는 덕배보다 더 많이 뛰는 선수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그 주앙 트랄향이라는 사람이 베실바에게 아주 큰 선물을 줬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뻥! 굉장히 특이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베실바의 부모님은 학구열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점이에요. 베실바가 벤피카에서 훈련받고 있는 와중에도 고등교육을 계속 시켜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스본 대학교까지 다니게 했다고 해요. 물론 1년 만에 때려쳤다고 하지만 솔직히 이게 어딥니까? 축구 엘리트들 치고 뭐 이 정도로 가방끈 긴 선수들 얼마 없죠. 이건 특이하게 볼만합니다. 이때 잠깐 깨알같이 스털링 이야기를 해보면은 스털링의 어머니도 학구열이 좀 있으셨던 분이었다고 해요. 혼자 키우기 힘든 와중에 스털링은
스털링은 또 사고를 엄청 치고 다녔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축구를 가르쳐준 선생님은 심지어 스털링한테 네가 축구를 안 하면 길거리에서 마약을 팔게 될 거다. 그러니까 축구하자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알려졌을 정도로 말이죠. 그러다가 우연히 들어간 QPR에서 큰 주목을 받은 이후에 클럽들이 러브콜을 뿌리치고 리버풀을 선택했던 이유가 당시 감독이었던 로저스 감독이 스털링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이었다고 해요. 내가 책임지고 리버풀에 있는 학교를 다니게 하겠다. 대학교까지 다니게 해주겠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참 스털링에게도 재밌는 게 많아요. 아게로만큼이나 많은데 참 이게 분량이 너무 길어서 언젠가 손을 대긴 대야 되는데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네요. 축봉! 그리고 베실바는 벤피카 아카데미를 정식으로 졸업하고 B팀에서 데뷔를 했는데 성인 레벨에서도 경쟁력이 있다는 걸 빠르게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군 팀에 빠르게 이름을 올리게 돼요. 근데 이때 당시 기사들이나 현지 팬들 반응을 긁어모아 보니까 별 5개에서 3개만 줬던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재능이 많긴 한데 S급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별로 없었던 것 같긴 합니다. 뭐 피지컬 때문이었겠죠. 현재에도 벤피카의 감독이지만 그 당시에도 감독이었던 호르헤 제주스는 어느 날부터 베실바를 레프트백으로 훈련을 시켰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베실바가 이적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도 하고요. 베실바는 그 당시를 가리켜서 당시에는 공격진에 내가 낄 수 없을 정도로 스쿼드가 좋았다 라고도 회상한 적이 있었으니까 말이죠. 아무튼 베실바는 결국 AS 모나코로 임대 이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풋볼 리쿠스를 통해서 벤피카의 2014-15 시즌 회계문서가 유출된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작성되기 로는 베실바의 행선지가 AS 모나코가 아닌 발렌시아로 이적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됐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벤피카는 AS 모나코로 임대를 보내기보다는 발렌시아로 이적시키길 원했고 실제로 추진을 했었다는 뜻이기도 하죠. 하지만 훗날 베실바의 두 번째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그 당시 AS 모나코 감독 레오나르도 자르딤이 베실바를 강력히 원했기 때문에 베실바가 팀의 요구를 따라주지 않았었던 거죠. 결론적으로 드디어 베실바의 꽃길이 시작되게 됩니다. 축봉! 이 이후 베실바의 활약상은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생략하고 다음으로는 연인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공개적으로 밝혀진 첫 번째 연인이었던 프랑스인 알리샤 베란도와도 AS 모나코 시절에 만나게 됩니다. 당시 경영학 학사를 준비 중이었던 알리샤는 AS 모나코에서 마케팅 부서의 어시스턴트로 잠깐 근무를 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에 베실바와 눈이 맞았고 연인관계로 발전이 되면서 베실바의 가족들과도 친하게 지내면서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베실바가 맨시티로 떠난 이후에도 꾸준히 응원을 해줬고 맨시티가 2017-18 시즌에 리그 우승을 차지했을 때도 맨체스터로 와서 우승컵을 함께 들어올리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알리샤는 휴대폰 사업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자도레라는 화장품의 모델까지 겸업하면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졌고 어쩔 수 없이 이 둘의 장거리 연애는 마침표를 찍게 됐다고 합니다.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이후 2020년 4월 코로나로 리그가 중단된 시점에 베실바는 리스본의 대저택에서 이네스 토마스라는 포르투갈 모델과 만났고 빠르게 연인관계로 발전됐다고 합니다. 이네스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20년 최고의 선물은 베실바였다라고 밝혔을 정도로 두 사람은 현재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요. 만약에 코로나로 리그가 중단되지 않았다면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참 인연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진짜 사람 일 몰라요 진짜. 축봉! 자, 오늘은 베르나르도 실바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나름대로 불우하지 않은 가정이었기 때문에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고충이 없었던 건 아니죠. 피지컬에 큰 핸디캡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같은 연령대의 선수들과 함께 훈련을 받지 못했던 시절도 있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특유의 성실함과 영리함으로 이겨낸 걸 보니까 약간 숙연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다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실, 노력 뭐 그런 거 진짜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인생을 축구에 갈아넣는 와중에도 대학교까지 들어갔던 걸 보면 이 선수가 자라오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또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는 팀 내 경쟁 관계에서도 덕배에게 밀려서 많은 기회를 받아오지 못해오긴 했지만 이걸 또 활동량으로 극복해내버리죠. 참 노력 많이 합니다. 이제는 덕배 바로 아래 등급으로도 평가받는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이라서 활력받은 지금으로서는 얼마나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팬들은 그저 팝콘이나 뜯으면서 지켜볼 만한 선수가 됐죠. 재주가 많은 만큼 노력 또한 아끼지 않는 선수이기에 롱런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믿어보면서 오늘의 컨텐츠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구는 뿡! 원래 포덴 먼저 하려고 했는데 포덴 얘기 하면서 그릴리시 얘기도 섞어서 하는 바람에 그 자식이 어제 맨시티한테 거하게 똥 싸버리는 바람에 열받아서 지워버리고 그냥 다시 하려니까 밀려버렸네. 언제 다시 하지?